안녕하세요. 설교과제 6차 팀 모임 결과 발표를 맡게 된 타이미즈 골드조의 정재호입니다. 먼저 저희 목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 이제 발표의 목표 방향은 최종 결과물 완성인데요. 먼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향성은 이제 플로우 차트와 그리고 시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그리고 전동 킥보드에서는 이제 배치, 플레이스먼트, 요걸 관해서 이제 설계도로 말씀드릴 거고, 배선, 라우팅은 팅커캐드로 이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 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앱에 관해서는 이제 기초, 어떻게 공부를 했나, 그리고 로그인은 어떻게 이제 공부를 했고 했고, 그리고 버튼, 그리고 경고음도 이제 어떻게 이제 구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개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전동 킥보드 2인 방지 시스템은 이제 안전 관리 시스템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플로우 차트 이제 그려봤는데요. 먼저 전동 킥보드의 적 LED가 이제 켜진 상태입니다. 이건 이제 운행 불가 상태를 이제 알리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 앱으로 주행을 시작하면은 이제 경고 횟수가 이제 3회 이상이다. 그러면 사용료가 텍스트를 출력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만약 사용이 가능하다, 경고가 이제 3회보다 많지가 않다. 그러면 이제 적 LED는 꺼지고 청 LED가 켜져서 운행 가능 상태임을 알립니다. 그러고 모터와 이제 감지 센서가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초 주기로 2인 이상 탑승 여부를 감지하는데요. 만약에 예스일 시에는 이제 경고 신호를 이제 계정에다 추가를 하고 경고음을 알립니다. 놓을 경우 그냥 일반 운행을 하죠. 종료 버튼을 누를 시에는 전동 킥보드로 종료 신호를 이제 송신하고 주행 종료 시에 이제 디스크를 이제 회전수를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스마트폰 앱으로 이제 전송합니다. 그리고 회전수에 맞는 이제 금액을 계산해서 결제 텍스트를 출력하고 결제 완료 시 적 LED를 결제 완료되면 적 LED가 켜지고 청 LED는 꺼지고 이제 모터도 차단돼서 다시 이제 처음으로 와서 이제 주행이 이제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알리게 됩니다. 이제 각각의 이제 알고리즘을 이제 나눠 보면요. 이제 전동 킥보드 알고리즘은 이제 위와 같이 적 LED가 켜진 상태에서는 이제 작동 종료, 앱을 시작하는 수신, 청 LED 켜고 모터 시작하고 이제 10초마다 이제 2인 이상 타고 이제 판별해서 2인 이상이다. 그러면은 경고 신호를 스마트폰에 송신을 하고 이제 종료 신호를 받게 되면은 인코드로 측정한 디스크 회전 횟수를 스마트폰 앱으로 전송을 하고 이제 다 이제 운행이 끝났으니까 작동 종료하고 모터 전원도 끄고 이제 빨간 LED도 켜가지고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스마트폰 앱의 경우는 먼저 사용자 식별, 이름이나 아이디 비번을 이제 로그인을 하고 로그인된 계정의 경고 횟수를 카운트를 해서 3회 이상이면 사용 불가 텍스트를 띄우고 자동으로 로그아웃하고 3회 미만이다. 그럼 로그인 정상적으로 돼서 이제 시작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 버튼 누르시 전동 킥보드의 시작 신호를 송신을 하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전동 킥보드가 작동이 되겠죠. 그러면은 전동 킥보드로부터 경고 신호를 이제 수신을 받게 되면은 계정에다 경고 신호를 1 추가하고 경고음을 알립니다. 종료 버튼을 이제 누르면은 전동 킥보드에서 종료 신호를 송신하고 전동 킥보드부터 엔코더 회전 횟수를 수신하고 그리고 회전 횟수 곱하기 100원 해가지고 텍스트에 얼마 얼마가 자동 결제되었습니다. 이제 텍스트를 띄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럼 시연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시연은 총 2번 할 겁니다. 먼저 2인 탑승일 때는 로그인부터 해가지고 결제 완료까지 이제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한번 시연할 거고요. 이제 케이스 2에서는 이제 2명이서 탑승해가지고 로그인해서 이제 결제하고 근데 다시 로그인했는데 이제 경고 3회 이상 받아가지고 이제 앱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까지 이제 시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슬슬 이제 만들어 봐야겠죠. 먼저 전동 킥보드 이제 배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부품을 선정할 때 이제 예산 문제와 이제 부품 길이 규격으로 인해서 2대1 스케일 다운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스케일 다운된 모형 중심으로 설계도를 설계를 하였고 이제 부품이 오게 되면은
설계도 모형대로 이제 본체를 이제 제작하고 부품도 이제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려보니까 이제 가로 380, 세로 한 20, 높이 한 250mm 정도의 이제 전동 킥보드가 아마 완성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프레임 이제 뼈대죠. 이제 밑바닥 뼈대인데요. 이건 이제 아크릴판으로 만들 거고 가로가 한 380 정도에 세로 150 정도 됩니다. 바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에 25 정도 되고 여기가 한 75 정도 됩니다. 1층 윗면 그림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핵심적인 부품들을 이제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이 것들이 다 밀리미터 단위의 이제 부품들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면에는 이제 엔코더랑 그다음에 6볼트 그리고 모터 이렇게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2층은 이제 2인 감지 시스템이 이제 주로 포진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8구역으로 나눠서 이제 압력을 측정하고 그다음에 적외선 장애물 감지 센서가 이제 신발까지의 거리를 측정해가지고 이제 2인인지 아니면 1인인지를 이제 판별을 하는 게 이제 2층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게 손잡이는 이제 네모나게 만들 거라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손잡이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에는 이제 저항이 있고 여기 청 LED, 적 LED 그리고 토글 스위치가 있습니다. 토글 스위치는 이제 모터가 이제 급발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선 라우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핀을 연결을 좀 해봤습니다. 핀이 이제 몇 개가 쓰이고 이제 어떻게 배치를 할지. 아직 근데 부품이 안 와가지고 이제 팅커캐드를 이제 가상으로 배선을 해봤는데요. 팅커캐드에 이제 없는 부품은 이제 핀 개수가 동일한 다른 부품으로 대체해서 배선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제 팅커캐드 이렇게 배치 배선을 좀 해봤는데요. 좀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이제 링크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 사이트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요. 이제 이렇게 팅커캐드로 배선을 좀 해봤는데요. 먼저 전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쓴 이제 전동 킥보드에서는요, 이제 컴퓨터에다가 연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9볼트를 이제 각각 줘가지고, 이제 아두이노에 전원을 주는 거죠. 여기 보시면 V인에다가 이제 9볼트 주고, 그라운드에다 같이 꼽아줍니다. 왼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먼저 앞전 센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전 센서는 이제 아날로그 입력 핀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전원을 3.3V를 이제 권장 전압으로 쓴다고 해요. 그래서 핑크색이 3.3V거든요. 여기 3.3V 해서 올라가고 이제 주황색이 다 앞전 센서의 아날로그 입력 핀들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풀 다운 저항을 이제 쓴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앞전 센서 8개는 이제 풀 다운 저항으로 이제 쓰는 것을 이렇게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외선 장애물 감지 센서인데요. 적외선 장애물 감지 센서는 이제 핀이 총 3개예요. 이제 이제 V인 그리고 그라운드 그리고 출력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출력을 디지털 핀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쪽 아두이노 11번, 10번, 9번, 6번에다가 이제 배선을 이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엔코더도 이제 아, 그 보라색이 이제 5볼트 전압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두이노에서 5볼트가 나오고 5볼트 전압을 공급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적외선 감지 센서도 이제 V인이 보라색 5볼트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엔코더도 이제 마찬가지로 5볼트 전압을 쓴다고 합니다. 이제 그라운드도 이제 공통으로 이게 다 묶어 놨고요. 그리고 엔코더에서 이제 회전 횟수는 이제 2번 핀으로 앞으로 들어갑니다. 초록색입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는 이제
총 핀이 4개예요. 블루투스는 이제 마찬가지로 5V 쓰고 그라운드 쓰고 이제 요거는 핀 4개로 이제 대체를 했지만 이제 어쨌든 초록색과 갈색 핀을 이제 8번과 7번 핀을 이제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그 경고등 아니 이제 그 적 LED랑 청 LED가 있는데요. 이제 요거는 13번, 12번 둘 다 초록색입니다. 각각 이제 저항으로 이제 해서 LED 보호하고 그라운드는 이쪽으로 와서 이제 그런 일로 이쪽 오른쪽에 있는 그라운드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모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모터 드라이버를 쓰는 이유는 이제 이 여기 있는 모터에 이제 규격하고 이제 아두이노가 주는 전류랑 이제 맞지가 않아가지고 아두이노가 이제 파손될 수가 있어가지고 모터 드라이버를 이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6볼트가 이제 모터에 이제 전원을 이렇게 공급을 해주고 그리고 그라운드는 이제 여기에 묶여 있어가지고 스위치로 이제 제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록색이 A 모터, 노란색이 B 모터 이렇게 제어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아두이노끼리 이제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은 여기에 아날로그 입력으로 들어온 이 정보를 왼쪽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이걸 넘겨줄 때 어떻게 넘겨줄 건지 그게 좀 아직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저희가 처음에 시리얼 통신 수업 때 안 배웠을 때는 남는 디지털 핀을 되게 싹 다 연결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입력 들어오면은 여기 디지털 핀에서 출력 줘가지고 여기 하이 들어오면은 아 여기 A 제로 들어왔구나. 그 다음에 여기 9번 핀에 A12도 들어오면은 9번에서 이제 하이 해가지고 여기 12번으로 주면은 아 여기 A1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게 나을지 아니면은 수업 때 배운 이 시리얼 통신으로 이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수업 때 배운 시리얼 통신으로 저희가 구현을 하려는 게 가능한가? 이제 아두이노끼리 정보랑 신호 주고 받아야 되는데 차라리 디지털 핀으로 연결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민인 게 수업 때 이제 아두이노 2개를 이제 그라운드로 묶어야 된다는 걸 배워가지고 아두이노끼리 그라운드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9볼트도 차라리 2개 쓰지 말고 하나로 통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게 지금 현재 고민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앞전 센서가 아까 그 오른쪽에 있는 사이트로 들어오면은 그 FSR RA18 아두이노 압력 이제 앞전 센서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는데요. 살펴보면은 그 권장 전압이 2.2V에서 5V 사이더라고요. 그리고 풀 다운 정을 써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권장하는 게 이제 2.2kΩ에다가 3.3V를 이제 쓰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쓰면은 약간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 좀 들어가지고 이게 5V를 써도 될까라고 이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끼리 정보를 주고받을 때 수업 때 배운 시리얼 통신으로 우리가 하려는 목적에 맞게 만들 수가 있는가? 아니면 디지털 입출력 핀으로 신호를 주고받을까? 이게 지금 고민이고요. 그리고 아두이노끼리 이제 공통 그라운드를 하는 게 맞는가? 그리고 9볼트 전원 하나로 아두이노 2개를 같이 공급하는 게 좋을까? 이것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전 센서 권장 전압이 3.3V인데 5V를 바꿔서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가 지금 저희가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앱
IoT 기능 구현하기 위해서 앱 인벤터라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하였고, AI 스타터라는 툴을 통해 이제 모바일과 앱 인벤터를 연결하여 스마트폰으로 전동 키보드와 IoT 통신 이제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인 화면을 이제 제작했는데요. 이제 우선적으로 앱에 들어섰을 때 나오는 로그인 버튼과 회원가입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원가입을 선택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치고 저장하면 회원가입의 기능을 로그인을 선택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치고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이 되게 이제 설정하였습니다. 회원가입을 할 때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하고 이제 타이니 데이터베이스 원에 이제 회원가입 정보가 저장되게 한 후에 이제 로그인했을 때 로그인 되도록 이제 정보를 이제 저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위한 거고요. 이제 로그인을 할 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타이니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정보를 종합하여 일치한지 일치하지 않은지 이제 판단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정보가 일치하게 된다면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로그인이 완료되고 정보가 일치되지 않는다면 등록되지 않은 아이디나 패스워드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로그인이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만든 것이 이제 이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버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그인이 된 후 이제 경고 3회 이상이면 앱을 차단하고 아닐 시 운행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 이제 버튼이 필요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행 시작 버튼하고 주행 종료 버튼이 필요한데요. 이제 주행 시작 버튼은 전동 킥보드에 블루투스 통신의 시작 신호를 보내고 주행 종료 버튼은 전동 킥보드에게 블루투스 통신의 종료 신호를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그리고 키보드로부터 엔코더 회전의 수 데이터를 받고 얼마 얼마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텍스트를 띄웁니다.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버튼 원이 종료 버튼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50바퀴가 돌았다 그럼 5천 원이 자동 결제되었습니다. 이렇게 뜨는 거죠. 다음은 이제 경고음 제작인데요. AI 캠페니언을 실행시켜서 생성시키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안녕하세요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 전동 킥보드 어플에서 가장 중요한 2인 이상 감지되었을 때 경고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P3 형태로 제작하여서 이제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인 이상 감지되어 경고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팀 회의와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업을 이제 활성화시켰습니다. 이제 조장인 저와 그리고 이민수 학생이 전동 킥보드 제작을 맡았고 한병준과 박선민 학생이 앱 제작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 쪽에서는 이제 배선 문제를 이제 결정 그리고 해결한 후에 아두이노 코딩 들어갈 예정이고 이제 앱 쪽에서는 함수 변수선을 통해서 정상 로그인 이후에 과정을 이제 제작 예정이고 계정의 경고 3회 이상일 때 앱 차단 기능을 이제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타임이즈 골드족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